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그 첫 달이었던 지난달에 가계대출 상황이 집계됐습니다.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만 이번 달 초에는 또 불안한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부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달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증가폭이 6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1천억 원 증가해 2조 원가량 증가폭을 줄였고 감소로 전환된 신용대출로 인해 기타 대출도 1조 9천억 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7월부터 시작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대 은행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1,500억 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7월 일평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불안하다면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7월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당장 추가 카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부동산 불법 이상 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에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 교란 행위가 일부 포착되고 있어 자금 출처 분석과 세금 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나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등 추가 규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특히 경각심이 높아진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산업재해 기업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 제재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과징금 규모는 정액 방식과 매출의 비율 방식 등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당 쪽에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런 금전 제재 말고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어떤 게 거론됐습니까? 네, 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사고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만 건설사의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을 말소시키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적극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을 포스코 ENC 등에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고용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또 음식업 고용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고용 상황이 계속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전체 취업자는 소폭 늘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2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와 건설업 취업자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7만 8천 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만 2천 명 줄며 1년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수 영향을 받는 취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7만 1천 명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이 2021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이 많아진 점도 문제인데요.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2만 1,000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했는데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금 전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반등, 또 코스피 5천 시대 등이 담겼는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국정기획의 전체적인 청사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달여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23개의 국정과제와 500여 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는데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AI 원천 기술 선정과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 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들어오는 미래성장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축이 됩니다. 또 KNVIDIA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공사가 펀드를 조성해 초기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패키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 어디에 얼마를 쓰고 또 그 조달 계획은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네, 국정위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AI에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추진과 점검 역할을 나눠서 맡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정부의 이번 코스피 5천 청사진과 함께 시원하게 오르던 증시는 미국의 관세 변수와 함께 최근에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발 변수인 만큼 미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관세 직격탄을 맞은 애플과 테슬라 등의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국민연금의 매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애플 보유 주식 수를 2,709만 주에서 2,881만 주로 6.3% 늘렸습니다. 애플 주가는 연초 대비 13% 정도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밖에서 생산한 아이폰 등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영향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테슬라 보유 주식도 517만 주에서 552만 주로 6.8% 확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등 기술주 중심으로 보유 주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론한 대형 주요 종목들 말고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투자 패턴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미국 상장 종목 53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는 1,15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61조 원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말 수치인 550 종목보다 종목 수는 다소 줄었지만 액면 가치는 반년 사이 9.62% 증가해 하나로 약 14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핀테크와 자동차 부품, 농업, 게임 개발, 암호화폐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들어 게임 업체 로블록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구매하며 보유 주식 수가 각각 158만 3천 주와 44만 7천 주로 지난해 말보다 100%, 66%씩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필수 의약품 상당수가 외국 제약사의 제품이다 보니 글로벌 정세에 따라 국내 공급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금 어떤 약들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국내 당뇨 치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슐린 주사제가 지난 3월부터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도 정상 수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인 얀센의 콘서타도 집중력 향상 용도로 처방받는 사람이 늘면서 정작 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예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135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공급이 재개된 건 지난달 말 기준 8건, 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인 94% 의약품은 여전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중단 사태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84건에 달해 1년 사이에만 16%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공급이 설령 재개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가 없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한번 공급 차질을 빚은 의약품들의 반복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노피의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 공급이 재개되긴 했지만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대체제가 없어 환자들의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영유아 RSV 예방 항체 주사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사제가 유일하게 건보급여가 적용되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추가적인 공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버거킹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돈 넘은 갑질을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햄버거 품질과 관련 없는 청소 세제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특정 제품을 강매한 혐의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버거킹의 운영사인 BKR은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매장에서 쓰는 세척제와 토마토 등은 점주들이 판매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품목마다 특정 판매처를 함께 적어놨는데요. 이후 본사가 명시한 특정 제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다른 제품을 쓸 경우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을 줬습니다. 심지어 일정 수준 감점이 쌓이면 해당 가맹점의 배달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매장 폐쇄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버거킹이 가맹점들에게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버거킹 측은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보 공개서와 안내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수법 자체가 좀 흔해 보이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이런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 초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는 점주들에게 도넛 맛, 품질과 상관없는 싱크대 등 38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라고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프라닭과 60개 치킨 가맹본부도 점주에게 영수증 용지, 홍보용 패널 등을 본사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지난 5월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개인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가 당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흥행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4곳인데 한 곳은 최근에 철수를 결정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서비스 확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철수를 결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교보증권은 제휴사인 KB운용과의 계약이 끝나서 이달 31일부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작년 9월 이 초개인화 투자 플랫폼을 내걸면서 야심차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접게 되는 건데요. 교보증권의 이 사업은 2023년 11월에 KB 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인덱싱 엔진을 쓰기로 하고 양사 대표가 직접 계약을 맺는 등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현승 KB 자산운용 대표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증권사에서 마이포트 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B운용의 마이포트 엔진을 쓰면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KB증권과 교보증권뿐이었는데 이제 계열 증권사만 남게 됐습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계약할 때 1년 서비스 제공을 계획했었는데 최근 고객들의 투자 패턴이 자문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선택적인 직접 투자로 변화하는 추세라 서비스를 끝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도입한 회사들도 주춤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서비스 확대에 부진한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전문 투자자 중심의 이용자가 많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또 미국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인덱싱은 아직은 PB들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수단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5월부터 웰스테크라는 이름의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을 중국 주식 또 국내 주식 등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엉뚱한 곳에서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대형 가전 매장은 사용이 제한됐는데 샤오미의 한국 직영 매장에서 최근까지 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실제로 샤오미 매장에서 소비 쿠폰이 쓰여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저녁 사태를 뒤늦게 인지하고 소비 쿠폰 사용을 막기 전까지 샤오미 공식 매장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이 지급된 지난 3주 동안 소비 쿠폰으로 샤오미 가전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샤오미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연매출 70조 원이 넘는 샤오미를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비판이 잇따랐고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현재 매장 내 쿠폰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쿠폰 사용이 안 됐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건데요. 샤오미 코리아는 지난 6월 한국 오프라인 공식 매장을 처음 오픈하면서 작년 매출이 잡히지 않아 소비 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게 됐던 겁니다. 문제는 샤오미 한국 직영 매장이 대형 전자매품 판매점이자 대형 외국계 매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삼성이나 LG 가전 매장은 제외된 반면 작년 매출이 70조 원을 넘는 중국 가전회사가 버젓이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행안부는 소비 쿠폰이 엉뚱한 곳에서 쓰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처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기준 0.8% 안팎 오른 3,210대 후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가량 오르며 810선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6원가량 내린 1,383원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지난 6월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평균 광의 통화량 M2가 4,307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0.6% 증가한 가운데 수익증권이 8조 1천억 원, 금전신탁이 8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증권은 증시회복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늘었고 금전신탁은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BCP 발행자금 유입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